16살 편의점 알바생이 건넨 메모지 한 장이 한 중소기업 사장의 목숨 같은 회사를 구했습니다. 6개월간 심어진 위치 추적기, 믿었던 부하 직원의 이중 배신, 그리고 어린 소녀의 용기 있는 양심.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배신 이야기가 아닌 신뢰와 의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역전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골목 끝자락 24시간 불을 밝히는 해피마트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재혁은 대원산업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납기일과 거래처 미팅이 줄을 잇는 탓에 그는 늘 야근을 달고 살았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코스가 해피마트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 따뜻한 캔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날도 재혁은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편의점 문을 밀었습니다. 유리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삼각김밥을 고르는 그의 눈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는 교복 위에 편의점 조끼를 걸친 16살 소녀가 홀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재혁이 매일 밤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 도시락 비닐을 뜯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뒷모습을 민지는 여러 번 눈에 담아왔습니다. 뭔가 많이 지쳐 보이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재혁이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영수증 위에 조그만 메모지 한 장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읽어보세요. 재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가 심어져 있어요. 앱 이름은 실드 트래커입니다. 설치일은 6개월 전 5월 초입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낀 메모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지만 민지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혁은 편의점을 나와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지에 적힌 앱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설정 화면 깊숙이 숨어있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실드 트래커,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전 10시가 되기 전 그는 을지로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드 트래커는 재혁의 핸드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통화 목록과 문자 수신 알림, 실시간 이동 경로까지 외부 계정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설치 흔적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전 5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혁은 그 날짜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월 첫째 주 화요일. 그날은 강태준 부사장이 공식적으로 대원산업에 합류한 첫날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재혁이 15년 전 영업부 막내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이 대원산업을 차리고 3년쯤 됐을 무렵 태준이 찾아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혁은 두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태준은 영업 총괄을 거쳐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 거래처 연락망, 단가 정보, 미팅 일정,
심지어 재혁의 개인 일정까지 모두 공유하며 오른팔이라 불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은 포렌식 업체에서 받은 리포트를 들고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말로 설마 아니겠지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내색하지 않기로. 태준이 눈치채기 전에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재혁은 회사로 돌아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결제를 올리고 직원들과 점심 자리를 가졌습니다. 태준과 마주쳤을 때도 웃으며 오늘 오후 미팅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재혁의 가슴 깊은 곳을 칼처럼 베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밤 재혁은 다시 해피마트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민지는 그날도 혼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들어서자 민지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재혁은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메모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민지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양복 차림의 남자가 매주 화요일 밤 편의점 외벽 쪽에 서서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그 남자의 통화를 여러 번 흘려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이 귀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장 오늘 저녁 7시에 구로 쪽으로 이동했어. 확인됐어. 계획대로 진행해. 민지는 그날 그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을 때 흘깃 확인한 얼굴을 이틀 뒤 사장님과 함께 들어온 적이 있던 그 부사장 얼굴과 일치시켰다고 했습니다. 재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그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통화를 마치고 나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한성물산 쪽이랑 정리되면 이제 독립이야. 한성물산. 재혁이 대원산업과 25년 거래를 이어온 핵심 납품처였습니다. 대원산업 전체 매출의 40%가 한성물산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재혁은 편의점을 나오면서 민지에게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메모지 드린 거예요. 16살 소녀의 용기가 재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증거를 모으며 조용히 움직이던 열흘 사이 강태준이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재혁의 핸드폰으로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이사 중 한 명인 권성훈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표이사 경영 실책에 관한 임시 이사회를 오후 3시에 소집합니다. 재혁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강태준은 맨 앞자리에 정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재혁과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태준이 꺼내든 자료에는 지난 1년 6개월간의 매출 하락 추이와 주요 거래처 이탈 가능성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표현은 냉정했습니다. 이 자료는 재혁의 경영 판단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이미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한성물산과의 거래를 새 법인으로 이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완료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성물산 최영민 대표 측이 이미 사인을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혁과 오래 일해온 영업팀장 2명과 기획 담당 차장 1명, 3명이 이미 태준의 세법인으로 이직 통보를 마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혁이 아끼고 챙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일주일 후로 연기를 요청합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태준은 잠시 눈썹을 들어 올렸지만 곧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이 회사에 쏟아부은 25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혁은 해피마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민지는 그날도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통화하던 날짜를 기억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남자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매주 요일과 통화 내용을 간략히 메모해뒀다고 했습니다. IT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답게 민지는 직감적으로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민지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외벽 CCTV 영상을 관리자 앱으로 열어 태준이 통화하던 장면이 찍힌 날짜와 시간대를 직접 캡처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태준의 얼굴, 통화 자세, 입모양까지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청솔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른 아침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위치 로그 데이터와 CCTV 영상, 통화 목격 기록이 있다면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2가지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 뒤 재혁은 한성물산 최영민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태준이가 한 말 중에 제가 먼저 이쪽을 정리하려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최영민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재혁이 형이 직접 연락 한 번 없었거든. 재혁은 포렌식 리포트와 CCTV 캡처 파일, 민지의 날짜별 메모 출력본을 최 대표 앞에 펼쳤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양해각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도 그냥 있었으면 나도 공범이지. 이사회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재혁은 모든 것을 그날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후 3시 대원산업 12층 대회의실에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강태준은 한쪽 손에 서류를 들고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혁 측에서 어떤 반박 자료가 나오더라도 이미 다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포렌식 업체의 공식 분석 리포트를 이사진에게 배포했습니다. 6개월 전 5월 첫째 주 화요일 강태준의 합류 첫날 재혁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된 사실. 그 이후 6개월간 재혁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통화 목록이 외부 계정으로 전송된 기록. 수신 계정의 IP 주소가 태준의 자택 공유기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혁은 이어서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해피마트 편의점 외벽 CCTV 영상이었습니다. 태준이 매주 화요일 밤 편의점 앞에서 통화하는 장면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차례차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민지가 날짜와 함께 메모한 통화 내용 요약이
자막처럼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성물산 최영민 대표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태준이 재영 모르게 독자적으로 접촉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거래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 그리고 양해각서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처리하겠다는 의사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표결 없이 결론을 냈습니다. 강태준 부사장 즉시 해임,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고발, 만장일치였습니다. 태준은 짐을 챙겨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재혁은 해피마트 편의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지는 여느 때처럼 카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카운터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지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으려 하자 재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학금이에요. IT 공부 계속하세요. 내가 건넨 메모지 한 장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혁은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예전보다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6살 소녀의 양심이 25년 기업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